자, 이제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 이 세포막은 기본적인 구조가 두 개. 하나는 인지질, 하나는 단백질. 인지질은 인산, 글리세롤, 이 머리 부분이 인산하고 글리세롤로 돼 있어. 그리고 이 밑에 지방산이 두 개 달려 있지. 이거랑 비슷한 게 중성지방, 지질인데, 중성지방, 지질, 일반적인 그 중성지방, 지질이 중성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거든. 근데 보통 이제 지방 그럼 중성지방 제일 많이 얘기하니까 얘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어. 차이는 인산이 있느냐 없느냐, 지방산이 2개냐 3개냐의 차이가 있지.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이야. 얘가 어떤 식으로 세포막을 이루고 있냐면 인지질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을 대고 있고 요 사이에 파묻혀 있는 단백질들이 존재하더라.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라 부르지. 인지질 이중층. 여기서 인산이 붙어 있는 요 부분이 친수성이야. 머리 부분이 친수성. 물이랑 친하다. 그리고 요 꼬리 부분이 소수성. 꼬리가 2개인데 하나만 그려놨어요. 물이랑 친하지 않다.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은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을 향하고 있다. 왜냐면 세포 안에도 물이 많고 밖에도 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잖아. 얘는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 유동성.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묻혀 있는 이 단백질도 이 위에서 떠다닐 수 있는 거지. 단백질은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왜 존재하냐 하면 그 다양한 기능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배울 건 여기서 통로의 기능이야. 이 단백질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는 거. 전하를 띄고 있으면 여길 못 지나가. 왜냐면 이게 소수성인 부분을 통과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지질에 대한 용해성이 큰 애들, 지질의 용해성이 큰 애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거 있지. 기름에 잘 녹는 바이타민들, 요런 게 A, D, E, K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그 다음 크기가 작은 분자들. 그 크기가 작은 분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O2나 CO2. 이런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있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 여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단백질. 이거를 막 단백질이라고도 부르지. 일단 물. 아까 지질에 대한 용해성이 큰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지. 막 단백질에는 지질에 안 녹는 애들,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아니면 이온들, K 플러스나 Na 플러스 같은 이온들이 막 단백질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크기가 큰 애들, 크기가 큰 분자들 대표적인 게 포도당. 일단 포도당 자체가 C6H12O6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어. 이게 딱 비교가 돼야 됩니다. 뭐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는지. 뭐 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큰 애들 중에 하나가
지방산 글리세롤 같은 것도 있겠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애들도 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은 주로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세포 안팎을 이동해. 확산. 이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지. 농도 차에 의해. 그러면 당연히 농도가 큰 쪽에서,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폐포가 이렇게 있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 폐포 안, 폐 속이 산소의 농도가 높고 이 모세혈관 쪽에는 산소의 농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거고, 거꾸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속에 있다가 폐포를 통해서 나가. 왜냐면 모세혈관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고 폐포 안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니까. 자, 이런 게 확산인데,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확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지. 단순 확산이 있고, 단순하게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농도 차에 의해서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단순 확산이고,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을 뜻해. 차이가 뭐냐 하면 단순 확산은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도 그만큼 빨라져. 쭉. 근데 막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을 할 때는 농도 차이가 커도 확산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는 않아. 하지만 초기에는 똑같은 농도 차지만 여기는 더 빠르게 확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말 자체가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왜 나중에 농도 차이가 커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막단백질이, 그래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이게 한 개만 있었다. 아니 얘가 100개가 있었다. 그럼 바깥쪽이랑 안쪽에서 이동해야 되는 게 100개면은 100개가 한 번에 여기에 달라붙어서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120개가 되면은 120개가 여기 와도 100개만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증가할 수는 없다.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의 차이였어. 얘는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물질의 이동이야. 확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는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능동수송이라고 해서 농도 차이를 이겨버리고 거꾸로 보낼 때 이걸 많이 써. 나중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은 능동수송을 하고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이 물질 출입은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과 삼투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삼투가 일종의 확산이야. 확산은 확산인데 물 분자만 확산이 되는 거야. 물 분자의 확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어떤 식이냐면 이 삼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투과성 막이라고도 하고 삼투막이라고도 해.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는 반만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크기에 따라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애들이 정해져 있어. 설탕은 덩어리가 크거든. 근데 물은 덩어리가 작아. 설탕은 덩어리가 큰데 물은 덩어리가 작아. 그럼 여기는 물이 많고 여기는 물이 적지. 그럼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야. 근데 설탕은 이동을 못 하거든.
설탕이 이동하려고 봤더니 설탕은 여기를 통과를 못해. 그래서 물이 대신에 이동하는 거야. 했더니 여기는 물이 많아서 저농도지. 여기는 물이 적어서 고농도가 되고,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삼투야. 이 삼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은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적혈구가 이렇게 있었어. 적혈구도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얘가 일종의 세포거든. 적혈구라는 것 자체가 세포야. 근데 얘가 돌아다니는 곳의 농도와 세포 안의 농도가 똑같아. 등장성이라고 해. 등장성. 용액에 들어갔어. 그럼 농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사실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고장성에 들어갔다. 고장성 용액에 들어갔다. 그럼 용액의 농도가 진한 거야. 그럼 아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랬지. 그럼 물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바깥쪽으로. 농도 차이를 줄이려고. 그럼 얘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은 모양이 바뀌잖아. 그럼 얘가 더 이상 산소랑 결합을 하지 못하게 돼. 짠 걸 많이 먹으면 바깥쪽이 너무 진해지니까, 적혈구 주변이 너무 진해지니까 여기다가 물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몸이 부어. 그 다음 저장성 용액에 넣었다. 저장성. 그러면 저농도의 물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니까 밖이 저농도잖아. 그럼 물이 들어와. 그럼 적혈구안이 팽창하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야. 이걸 용혈이라 불러. 사라져. 피 색깔이 연해져. 이러면 또 산소 공급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신장, 이게 콩팥이지. 콩팥에서는 물의 제흡수를 조정하는 거야. 물의 제흡수. 신장, 콩팥의 세뇨관에서는 물 제흡수를 더 증가시킬 때가 있고 줄일 때가 있어. 너무 우리가 저장성인 상태가 됐다. 몸의 전체적인 그 농도가 저장성이다. 그럼 물을 더 버려야지. 물 더 버려야 되니까 그 몸 안으로 제흡수를 덜 하고 덜 해. 그래서 몸 밖으로 더 버리는 거야. 근데 고장성이야. 너무 진해. 그럼 물을 더 많이 흡수해야 돼. 물 제흡수 증가시켜야 돼. 물 제흡수를 증가시키면은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거고, 감소시키면은 오줌의 양은 증가되는 거고. 자,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웠을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인데,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등장성 똑같아. 근데 차이는 고장성에서 약간 차이가 나. 아까 고장성에서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쪼그라들었지. 물 빠져나가서. 얘도 쪼그라드는데 세포벽이 이렇게 있잖아. 세포벽에서 붙어있던 세포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이 세포막 안쪽에 있는 애들 원형질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는 사건이 생겨. 고장성 용액에 넣었을 때는 원형질이 분리가 된다. 세포벽과 떨어져 나온다. 그런데 저장성 용액에 넣으면 세포벽이 이렇게 딱 있어서 터지질 않아. 저장성 용액에 넣어도 용혈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터지지는 않습니다. 약간 팽팽해지긴 하겠지만 세포벽 덕분이죠. 세포벽 존재 때문. 그러다 보니까 14분이네 벌써.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비료를 너무 많이 주잖아? 그럼 바깥쪽이 고장성이 되고 이 안쪽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니까 물이 저기 고농도 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가야지. 물이 빠져나가. 그래서 뿌리가 말라, 식물이 말라. 그래서 죽게 돼.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면. 이어서
이제 확산까지 했으니까 물질 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